안녕하세요. 미국 선생님 미스터 성입니다. 유진 AP Success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Sample Variance에 대한 스페셜 렉처를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Sample Variance는 Statistics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definition을 살펴보면은 Sample Size minus 1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100번을 해요. 그러면 이 100개를 묶어서 하나의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00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 100개의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샘플 민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제곱을 하고 그것을 100분을 더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는 10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샘플 비어런스의 값을 구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실험을 100번을 더 해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샘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0개의 숫자를 또 집어넣어서 새로운 숫자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6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샘플을 많이 만들었을 때 그 값이 이 샘플 비어런스의 평균 값이 population variance가 되도록 우리는 이 샘플 비어런스의 값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샘플 사이즈 100을 사용하면은 이게 population variance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1을 빼서 99를 사용해야지만 population variance, sample variance에 대한 평균의 값이 population variance가 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쉽게 간단한 방법으로 어려운 수학을 쓰지 않고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 증명을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요. 그게 아주 고급스럽고 대학 과정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단순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예제와 간단한 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작은 지식들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봐요. 여기 있는 것이 x 마이너스 mu x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빼서 제곱을 한 것은 이것은 variance의 정의죠. 바로 이건 정의예요. 그 다음에는 variance 앞에 어떤 constant가 붙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앞으로 뽑아낼 수 있죠. 그런데 뽑아낼 때 제곱을 해서 앞으로 내보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variance의 정의 자체가 deviation의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앞에서 제곱을 하니까 constant가 있으면은 제곱을 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variance를 구해보면은 그거는 각각에 대한 variance를 이렇게 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크로스 텀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covariance라고 부르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covariance들이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전부 다 independent 하다는 조건이 주어지면은 얘가 아주 고맙게도 0이 돼요. 그래서 수식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그걸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covariance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첫 번째에다가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빼고 두 번째 랜덤 베리어블에서 평균을 빼서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평균의 값을 구한 거죠. 그런데 independent 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expected value가 이렇게 마치 갈라져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expected value를 구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을 independent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랜덤 베리어블 그런데 여기서 expected value가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xpected value of first random variable 하고 그 다음 얘는 그냥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죠. 여기에 평균을 취해봐야 그냥 평균 자체가 상수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얘가 바로 얘하고 똑같잖아요. 얘가 mu x1이에요. 그럼 mu x1 마이너스 mu x1이니까 얘가 0이 되죠. 같은 이유로 여기도 또 0이 돼요. 그러니까 0 곱하기 0이니까 covariance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independent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쉬워지고 이러한 크로스텀들 x1 곱하기 x2 이런 걸 크로스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0이 이렇게 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variance의 값들로만 나타나고 covariance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수식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참고로 varian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c제곱이고 얘가 a제곱이고 그리고 얘가 b제곱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수학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런 거 같이 연결하면은 우리가 variance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길이의 의미고 variance는 길이를 제곱한 의미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의 의미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 covariance x1, x2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코사인 j 법칙을 약간 일반화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의 길이가 있을 때 이렇게 평행사변을 만들어 가지고 긴 쪽의 대각선, 이게 a이고 b일 때 이 긴 쪽의 대각선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를 이제 c라고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c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베리언스가 되는 거예요. 스태틱스에서는 얘를 코베리언스라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짧은 쪽에 대각선도 같이 구할 수 있겠죠. 얘를 세타라고 하고 얘를 ab라고 하면은 얘를 c라고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라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코베리언스가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사인 j 법칙, 코사인 법칙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짧은 쪽에 대각선을 구할 때, 요거는 긴 쪽의 대각선을 구할 때는 플러스, 짧은 쪽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요거하고 이 수식 variance에 대한 수식과 수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거리의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거리를 제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을 때 코베리언스들이 다 0이 되니까 얘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떨어지면서 뒤에 코베리언스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제곱에 되어 있는 항들만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은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들이 전부 다 identically distributed 됐어요. 그러면은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는 얘기는 이 함수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 함수나 랜덤 베리어블 x2나 이게 다 똑같아요. xn까지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함수에 대한 평균값, 이 함수에 대한 variance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은 그냥 같은 값 population mean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variance는 population variance가 됩니다. 다 똑같은 population 값들을 갖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를 sample mean이라고 하고 sample mean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sample mean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게 xbar예요. 그런데 expected value는 얘 상수값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distribution 할 수 있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요 각각의 값들이 전부 다 population mean mu로서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개수가 n개가 있으니까 n mu에다가 n을 나누게 되면은 결국은 mu가 되는 거죠. 특히 sample mean에 대한 mean of sample mean은 population mean하고 같아요. 굉장히 스태틱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식으로 이해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 데피니션만 사용하면은 우리가 sample mean이 population mean이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두 개의 example, 간단한 example을 볼 텐데 그 첫 번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mathematical muscle을 갖게 됐어요. 다시 sample variance에 대한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이 random variable들이 전부 다 independent하고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야 한다. 특히 이 두 가지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태틱스에서 간단하게 ID라고 아주 흔하게 불러요.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두 가지 조건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sample variance라는 random variable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mean of sample variance가 반드시 population variance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population variance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x minus mu를 제곱을 한 것. 이게 deviation이죠. deviation을 제곱을 한 데서 population variance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population mean이 만약 0이라고 하면 식이 훨씬 더 간단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x 스퀘어에 대한 random variable을 제곱을 해서 expected value를 구하면은 그것이 population mean이 돼요. 이게 mean이 0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왼쪽이 오른쪽하고 같아져야 되니까 결국은 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x 스퀘어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 정의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여기 안에 x 스퀘어의 텀이 몇 개나 들었느냐? 이게 만약에 여기 안에 x 스퀘어가 뭐 100개가 들었다. 그러면은 100으로 나눠줘야 이게 한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100개가 들었으면 100으로 나눠서 한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100개가 아니고 99개가 들었다. 라고 하면 99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x제곱에서 population variance가 나오기 때문에 x 스퀘어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xi가 굉장히 많죠. 여기 같으면 100개가 되겠죠. 그걸 제곱을 하니까 100개의 x 스퀘어 텀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값들을 그 x 스퀘어의 개수를 다 더해가지고 x 스퀘어 개수를 더해가지고 그것을 그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이 이게 99개면 99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개 x 스퀘어 텀이 몇 개가 나오느냐를 세는 게 전체 증명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부터 우리가 제일 쉬운 예제부터 한번 살펴봐요. n에 2를 넣으면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른다고 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요거는 빼버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x 스퀘어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요. 요것만 가져와서 평균을 한번 취해봐요. 그러면은 n이 2이기 때문에 항이 두 개가 나타나죠. 첫 번째 거 i에다 1을 넣어서 x1 그리고 xbar라고 하는 것은 항을 두 개 갖게 되는 거죠. 샘플 사이즈가 2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걸 제곱해서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i가 2일 때 x2가 되죠. 요 앞에 게 x2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의 항은 xbar 샘플 민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요걸 안에 요 안에 들어있는 식을 간략하게 만들어주면은 여기 2분의 1을 밖으로 뽑아내요. 그럼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없어지고 1/2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이 2x1에다가 1x1을 빼니까 1x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항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2만 변형이 되는 거죠. 이게 2배의 x2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x2 2배의 x2 마이너스 x2니까 얘가 1x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네게티브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1이고 1/2는 앞으로 빠져나가요. 그런 다음 1/2를 제곱을 해요. 그러면은 1/4가 되죠. 여기도 제곱을 하니까 1/4가 돼요. 그런데 여기 항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얘하고 사실은 같죠. 이게 네게티브 묶어내고 나면은 제곱이니까 사실은 이 항이나 이 항이나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 플러스 1/4 하게 되면은 1/2가 되죠. 그 다음에 요 항은 양쪽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같으니까 한 번만 적어주고 1/2를 앞으로 묶어내요. 그러면 1/2 하고 요런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와서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얘는 평균값이죠. x1-x2라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고 생각하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이에요. 그런데 얘나 얘 두 개가 완전히 identically distributed 됐잖아요. 펑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평균값이나 얘의 평균값이나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이 μ로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빼버리면은 얘의 평균은 0이 되죠. 이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값은 0입니다. identically distributed 됐다는 그런 컨디션 때문에 이 평균은 0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곱이 됐다는 제곱을 해서 그에 대한 mean value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y 마이너스 얘를 y라고 보고 그 다음에는 mu y가 있어야지만 얘가 variance로 변하겠죠. 얘가 variance y로 이렇게 변해요. 근데 요 평균값이 이 랜덤 베리어블 평균값이 0이니까 그냥 우리가 0을 집어넣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죠. 이게 0이니까요. 그러면은 랜덤 베리어블 y 마이너스 mu의 y 이렇게 된 형태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완전히
variance의 정의하고 일치하고 있죠. 얘가 y가 되죠. 얘가 y니까 variance의 정의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variance의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가 independent 하다는 조건이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두 개가 independent해요. 그러므로 covariance는 0이니까 얘를 어떻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그 covariance는 다 없어지고 그냥 variance of x1, variance x2의 합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variance x1는 그냥 이렇게 마치 디스트리뷰션을 하듯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되죠. 여기가 네게티브니까 여기가 네게티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네게티브 1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빠져나갈 때 제곱을 하죠. 그러므로 네게티브는 파지브 사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AP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음수인데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플러스가 돼요.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값이 제곱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에요. 네게티브 1을 제곱하면 파지브가 되니까 얘가 결국은 이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에 대한 정의, 이것이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그 안에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런데 2로 나눴으니까 이거는 그냥 population variance가 하나만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S2의 S제곱에 대한 정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population variance의 개수가 한 개예요. 여기 복잡한 식이 보이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이게 시그마 스퀘어 딱 한 개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개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n이 2가 되면은 여기에 1 over 2 minus 1 해서 1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것만 가지고도 얘가 시그마 스퀘어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앞에 나누려면은 그것은 1이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이걸 2로 나눈다. 그러면은 얘가 만약 2였다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1/2 시그마 스퀘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population variance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n에다가 2에다가 1을 뺀 수를 나눠주는 것, 즉 아무것도 안 나누는 거죠. 그래서 n이 2일 때 이 수식이 정확하게 population variance를 만들어내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리고 또 다른 이그젬플을 살펴보면 n이 3일 때 3을 넣었을 때는 그럼 이 숫자가는 뭐가 돼야 될까? 과연 이게 3이 돼야 될까? 2가 돼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거는 제외하고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와서 expected value를 먼저 한번 구해봐요. 이게 정말로 population variance가 2개가 나올 건지 3개가 나올 건지 우리가 궁금한 거죠. 만약에 2개가 나오면은 2로 나눠줘야 될 거고 3개가 나오면 3으로 나눠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앞에서 살짝 봤듯이 population variance가 아마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다가 우리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눠줘서 population variance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population variance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요. 여기 안에 뭐가 들었나? 몇 개나 들어있나? 한번 살펴봐요. 여기를 n이 3이니까 3을 집어넣어서 다시 전개를 해요. 여기 3인데 i가 1에서 3까지 변해야 되겠죠. 여기 3이니까 1, 2, 3을 집어넣어서 항을 3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x1, x2, x3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x바, 샘플 미는 그냥 그대로 고정이죠. 다 똑같아요. 샘플 미는 그대로 똑같고 항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 패턴을 살펴보면은 계산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expression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negative 1/3를 밖으로 묶어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묶어내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값이 negative 3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가 negative 3x1이 되고 플러스 이런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x1. 그러니까 negative 3x1 플러스 x1 그러니까 negative 2x1이 되죠. 그 다음 나머지는 안 변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져 내려오면 되는 거고 앞에 개수는 negative 1/3. 똑같아요.
요거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기 앞에 네게티브 2가 붙었죠. x1에. 그 여기는 x2에 네게티브 2가 붙겠네요. 여기는 x3에 네게티브 2가 붙겠죠.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게티브 1/3가 괄호 안에 있고 그것을 제곱을 하죠. 이렇게 제곱을 하면은 1 over 9이 되죠. 그러니까 1 over 9이 expected value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곱을 하면 1 over 9에서 밖으로 묶어내요. 그러면은 1 over 9이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줘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x 여기 이제 제곱의 항이 있으니까 이걸 다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항들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x1, x2에 대한 이런 expected value 취하면 이건 다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텀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걸 제곱한 것이 4x1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플러스 이건 그냥 x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3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x1, x2 이런 것들은 다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를 하지 말고 얘네를 보면은 x1의 제곱이 4개가 있네. 여기는 x1이 1개가 있는 거고 여기도 1개가 있는 거니까 총 6개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은 6개의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 둘, 셋, 3개 묶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3을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앞에 1 over 9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3 없어지고 3, 2 하니까 이게 2 sigma square가 됐네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 sigma square 됐어요. 3 sigma square가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population variance가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expected value of sample variance를 에 대한 mean을 취했을 때, expected value 취했을 때 이게 한 개의 population variance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2개가 들었으니까 이제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1 over 2를 곱해주는 겁니다. 1 over 3가 아니고. 이게 이 나머지 증명의 전부예요. 이게 전체 증명의 전부예요. 이거는 이제 빨리 구한 거고 이걸 그러면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엄밀하게 증명을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expected value를 이렇게 distribution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을 3개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expected value. 그리고 x1, x2, x3가 전부 다 얘네들에 대한 평균이 0이죠. 평균이 0이기 때문에 얘가 variance의 정의하고 딱 일치해요. 그러니까 variance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죠. 똑같이 나머지 항들이 다 똑같아요. 다 variance로 바꾸고 얘도 variance로 바꾸고 제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x1, x2, x3는 independent 하다고 했으니까 variance를 이렇게 distribution 했을 때 covariance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covariance들은 전부 다 0이 되죠. independent 하다는 조건 때문에 0이 되고 그러면은 일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기에 이 항의 variance와 이 항의 variance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variance.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independent 하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cross term 혹은 covariance들이 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covariance term을 다 써줘야 됩니다. to covariance x1 and x2 이런 값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to covariance x2, x3 이런 값들을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negative 2가 있으니까 여기도 negative 2를 써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행히도 independent라는 조건 때문에 얘네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쉽죠. 여기에 negative 2가 있는데 이거는 variance의 개수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밖으로 묶어내면 되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sigma square 되고 얘는 4 sigma squar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6 sigma square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3개의 묶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그 과정들을 다 일일이 다 보여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negative 2 이 패턴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요 첫 번째 들어있는
population variance를 구해보면은 여기는 4개가 되죠. 제곱을 해서 4개가 되고 이거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것을 세 묶음을 해서 3을 곱하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은 2개의 population varianc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뭐냐면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안에 two population variance가 들어있으므로 앞을 우리는 1/2로 나눠줘야 되겠죠. 3이 아니라 1을 나눠줘야지만 우리는 한 개의 population variance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은 밖으로 나오고 이쪽 부분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개의 population variance를 만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이 아니라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example을 통해서 sample variance가 population variance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n이 아니라 n-1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예제를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우리는 더 큰 수학적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sample variance가 100개, 1000개, 10,000개일 때는 어떻게 돼?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궁금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했어요. 우리는 n일 때 sample size가 n일 때도 정말로 n-1이 돼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해요. 이미 필요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항만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죠. 그럼 해볼까요? 하기 전에 sample variance가 mean of sample variance가 population을 가리킬 때, population variance를 가리킬 때 그때를 unbiased estimator라고 얘기합니다. 그 unbiased는 좋은 거죠. 어떻게 치우치지 않은 거죠. 딱 거기를 정확하게 노려서 때리는 거예요. 여기에 sigma square가 뭐 100이 있다. 그러면은 expected value of sample variance는 정확하게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unbiased 됐다고 그러죠. 그 estimate를 만들 때는 반드시 unbiased estimate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쓸모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opulation인데. 자, 그러면은 정식 rigorous definition, rigorous proof를 해보기로 해요. 여기서도 이제 앞에 계수 얘는 모른다고 하고 얘가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래서 얘만 가지고 와서 그 안에 몇 개의 population variance가 들었는지를 살펴봐요. 그런데 조금 더 문제를 간단하게 여기만 갖고 옵시다. 우선 얘부터 이렇게 가져와서 expected value를 취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의 그대로 그냥 집어넣으면 sample mean은 이렇게 sample mean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 definition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한 xi에 대한 평균이 mu죠. 그 다음에 sample mean에 대한 평균도 mu죠. 근데 mu minus mu니까 얘의 평균이 0인 거예요. expected value of xi minus x bar. 얘는 제곱을 한 거, 얘는 제곱을 안 했어요. 요거는 mu minus mu로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얘의 평균은 0이니까 우리가 얘가 0이죠. 얘가 0이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가 하나의 random variable, 거기에 대한 평균, 그것을 제곱해서 expected value를 취하면은 얘는 정확하게 variance의 정의하고 일치하죠. 그러므로 이게 새로운 random variable y가 되는 거고 얘가 variance of y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식이 이 표현이 바로 variance xi minus x bar하고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variance의 성질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문제를 간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x bar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이건 그대로 정의죠. sample size가 n이니까 이게 random variable이 n개가 있겠죠. 뭐 복잡해 보이지만 별로 그렇지 않아요. 자, xi가 이 중에 하나가 xi 텐데 걔하고 맞아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negative 1/n을 밖으로 뽑아내요. 뽑아내면은 이 녀석은 negative n times xi가 되겠죠. 이걸 이제 묶어내면은 얘는 이렇게 negative 1/n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 xi에 negative n을 곱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xi가 하나 있으니까 이 xi하고 negative n xi하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1 minus n times xi가 돼요. 그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고 얘 하나만 변하는 거죠. 그래서
네게티브 1 over n을 밖으로 끄집어낼 때는 반드시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variance들은 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시켜줄 수 있죠. 왜 그렇죠? independent 하다는 것 때문에 cross term들은 다 없어져요. covariance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variance를 쭉 다 전개를 시켜줘요.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는 다 끝난 거예요. 얘가 population variance잖아요. 얘도 population variance고 요렇게 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죠. 얘가 좀 특별하니까 얘는 이제 제외를 해요. 나중에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고 요렇게 하나씩 나타나는 것들 시그마 스퀘어가 하나씩 나타나는 것들이 n-1개가 있죠. 얘 전체가 항이 n개인데 얘를 제외시켰으니까 시그마 스퀘어로 나타나는 녀석이 n-1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데 1-n의 제곱이나 n-1의 제곱이니까 제곱은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합쳐놓으면 되죠. n-1, n-1 두 개가 공통 common factor가 있으니까 n-를 묶어내요. n-1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n-를 묶어냈으니까 1이 되죠. 여기 n-로 묶어내면은 얘는 n-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하고 마이너스 1 없어지고 결국은 n-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n 첫 번째 건 1이고 두 번째 거는 n-1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고 잠깐만요. 그래서 n-1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는 얘는 1 플러스 n-1 이렇게 됐었죠. 여기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앞에 n 제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고 결국 여기 안에 들어있는 x 스퀘어 혹은 population variance의 개수가 얼마냐면은 요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요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마까지 붙여서 생각을 해봅시다. 요까지는 계산이 끝난 거고 시그마까지 붙이면은 뭐 간단해요. 시그마까지 붙이면은 얘에 있는 녀석은 이것은 n-1 over n 만큼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항들이 n개만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항이 n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n을 곱하게 되면 그냥 n-1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로 와서 여기 안에 x 스퀘어의 term 혹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n-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n개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n-1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xi를 빼주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기 때문에 n-1개만큼 들어있어요. 그런데 expected value를 구해가지고 한 개의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population variance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어떤 숫자를 나눠줘야 되죠? 예, n-1로 나눠줘야 되죠. 여기 안에 n-1개의 population variance가 들어있기 때문에 n-1로 나눠줘야지만 한 개의 population variance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n-1로 당연히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면은 n-1로 나눴을 때 expected value of s 스퀘어가 시그마 스퀘어 population variance로 나오게 된다. 우리가 1 over n-1으로 곱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independent와 identically distributed, 특히 independent가 covariance를 다 0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수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independence였어요. 그래서 independence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스태티스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많은 공식들이 유도되었는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내용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스태티스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태티스가 쉬워지고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목적이고 저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재미있고 그리고 즐거운 스태티스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